네, 집중 분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CPI가 발표됐고요. 지수의 현재 마감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CPI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물가가 튀어오른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CPI 이후에 다가올 어닝 시즌이라는 빅 이벤트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미국의 현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남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좀 밝아 보이셔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증시가 최근에 CPI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기대감 자체가 금리 인하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도 무너지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악재가 맞았지만 사실 시장이 예전부터 CPI에 신경 쓰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지만 않으면 결국 금리 인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재점화되는 혹은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시각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렌트비나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연준의 지표가 후행 지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선행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3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오늘 기준으로 나왔던 굿즈들에 대한 가격들은 0%로 지속적으로 굿즈 가격, 제조업 지수는 14개월 내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코어 CPI는 예상치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 사실 CPI가 높게 나온 것은 생각보다 높았던 전기 가격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부분들과도 가장 커다란 차이가 났던 게 전기 가격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찾아봤던 지표 내에서 결국 뉴저지에서는 조금 전기 가격이 하락했다, 몇몇 도시에서는 하락했고 사실 유가도 천연가스도 하락했다라는 개인적으로 도매 가격 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른 애널리스트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예상보다 높았던 전기 가격, 예상보다 높았던 천연가스 가격, 혹은 원유 가격들이 예상보다 높은 헤드라인 CPI가 나오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시장에서는 아마 CPI를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에너지 가격이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거비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 부분들이 일단은 CPI를 좀 튀게 만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전망도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대전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온기를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던데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시장 기준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70%의 확률로 3월 이나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95%의 확률로 5월 이나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장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3월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 중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 지금 노동지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지속적으로 구직자 대비 구인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도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 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도 결국 지금 당장 노동시장이 강세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CPI가 현재 튀어오르지만 않는다면 금리 인하가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예상으로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연준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5월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7월 달이 현재 컨센서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3월 이나는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연준의 발언들 솔직히 좀 믿는 편이라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5월에서 7월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믿는 편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5월이나 7월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뭐 시장에서 사실 연준 얘기를 많이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3월에 대한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 이 간극이 사실 좀 좁혀지는 구간이 필요할 텐데 그 구간 동안 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그래도 이끌어주고 있는 섹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주들, 기술주들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그에 반해서 또 애플, 테슬라 이 두 종목은 약간 좀 부침을 겪고 있어서 이게 계속 좀 차별화가 될 것인지 빅테크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기업 사이에서의 좀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결국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한 부진한 문제가 좀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중국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아이폰 15에 대한 매출이 예상보다는 좀 적다라는 느낌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다운그레이드를 받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요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만료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안에서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따라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자신들의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줬다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허츠라는 렌트카, 이제 자동차를 이제 빌려주는 기업이 테슬라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런 자동차들을 2만 대가량 팔아버리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AEHR이나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하락을 발표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돼가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애플과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은 데 가운데 안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해서 부진했던 중국 관련해서 미국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판매를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여러모로 우회를 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 이번에 나왔던 엔비디아 40 시리즈의 슈퍼 버전들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챗GPT도 잘 나가고 있고 챗GPT에 뭐 GPT 스토어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AI의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메타와 엔비디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타고 애플의 주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애플과 테슬라의 부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AI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반해서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I 쪽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약간은 발목을 좀 잡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충분히 밸류에이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뭔가 좀 종목별 차별화를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상황, 계속 가는 걸 잡을지 아니면 좀 조정받고 있는 걸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지 이런 판단들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과 함께 간밤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HTS에서 또 비트코인 ETF 검색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제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보기에는 뭐 비트코인 쪽의 호재다 혹은 뭐 이제는 이더리움 순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보기에는 현재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현지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쏠림 모이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반영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들어올리지 못하고 48,7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46,000달러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ETF라는 것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높았던 거래량을 오늘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리언 달러 거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하방 압력을 전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하방 압력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익절을 끝난 세력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결국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뉴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산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SEC에서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것. 결국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거부감, 내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지만 결국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데 ETF를 출시하는데 동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의 플러스 포인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세로뉴스인 현상도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기관의 수급이 이제 들어와야 되고 점점 더 그 ETF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뭐 통합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과연 수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주식시장의 수급이 혹시 일부 많이 빼앗기는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되는지 이런 부분들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PI 하나 넘겼고 이제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간밤에 또 보니까 이제 금융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티그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약간 좀 불안불안하게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고요. 어닝 시즌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기준으로는 JP모건 뭐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 대형 은행주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번 쿼터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신용 사용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말 뜻은 크레딧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았고 예상치가 8빌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이거의 3배를 뛰어넘는 수치가 이번에 신용 사용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신용 사용량이 높았다 보니까 은행들의 수입은 높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결국 반대로 이렇게 신용 사용량이 높았고 연체량이 늘어난다는 소식 자체는 다음 쿼터 때 관련해서 결국 안 좋은 소식들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자율이 결국 떨어질 거다라는 전제에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움직임이 좀 바뀌게 된다면 결국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돈을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특히 BTFP가 이번에 끝나게 되면서 은행 쪽으로 흘러가던 유동성이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 BTFP라는 건 긴급 시에만 쓸 수 있는 유동성 창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유동성 창구가 닫히게 된다면 특히 보통 작은 은행들부터 시작되는 이 위기감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어닝에서는 아마 이번 쿼터의 어닝까지는 잘 나오지만 다음 쿼터 어닝이 문제가 되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닝에 대해서 크게 현재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변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부동산 PF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이는 요소들이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면밀하게 좀 짚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 포트폴리오들은 혹은 뭐 현금 확보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산함 대표와 함께 미국의 현지 분위기 CPI부터 실적 시즌까지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